영상 시청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 지인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강남의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200억 자산가라고 부르더군요. 허나 저는 그저 격동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살아낸 운 좋은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파심에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들은 제가 40년 넘게 흙바닥을 구르며 체득한 저만의 경험칙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점, 우리 연배에 현명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이 늙은이가 이런 요령으로 험한 세상을 버텼구나 하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곰방대 하나 물었다 생각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강남 땅이 금싸라기가 될 줄 미리 알았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땅을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샀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열어보고 싶은 첫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 즉 세월을 낚는 인내심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단탄히 뭐니 해서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아 수익을 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흡사 된장이나 간장을 담그는 일과 같습니다. 좋은 콩을 골라 메주를 쓰고 소금물에 담가 장독대 양지 바른 곳에 두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과 시간이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강남, 아니 그때는 영동이라고 불렀지요. 그 질퍽거리는 배밭을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 편히 살지. 왜 강 건너 허허벌판에 돈을 묻느냐고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땅에 제 젊음을 묻고 잊어버렸습니다. 묵묵히 본업에 충실하며 자식들 키우고 살다 보니 어느새 강산이 변하고 길이 뚫리고 건물이 올라가더군요. 부동산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조급증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혹여나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식, 아니면 손주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200억의 시초였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사람이 아니라 길이 다니는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땅의 모양과 길을 봅니다. 저는 투자를 결정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물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낡고 부서지면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밟고 있는 입지입니다. 물이 고이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옛말에 길 따라 돈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펴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어디에 새 도로가 뚫리는지, 어디에 지하철역이 생기는지, 정부가 어디를 개발하려고 줄을 긋는지 그것만 봅니다. 30년 전 제가 샀던 허름한 기와집은 비만 오면 지붕이 새는 곳이었습니다.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었지요. 하지만 그 집 앞에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썩은 집이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 집 아래 깔린 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 도로는 뚫렸고 지금 그 자리에는 15층짜리 메디컬 빌딩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보는 눈,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야 10억을 벌어서 20억에 파는 한 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진 건물 중에는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있고, 반대로 건물은 낡았지만 매달 월세가 효자 노릇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더 아낍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주들 오면 넉넉하게 용돈 쥐어주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을 때 호탕하게 지갑 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서 나옵니다. 건물을 팔아서 큰 목돈을 쥐면 그 돈을 지키려고 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괜히 곁눈질하게 되고요. 하지만 다달이 나오는 월세는 샘물과 같습니다. 노후의 부동산 투자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의외로 마음 씀씀이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입자를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 건물을 지켜주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잘 되어야 저도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IMF 때 제 건물에 있던 식당 사장이 월세를 못 내서 야반도주를 할까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쫓아가서 멱살을 잡는 대신 저는 그 사장을 불러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반으로 깎아줄 테니 대신 그 돈으로 음식 재료를 더 좋은 걸 쓰라고 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고, 같이 살아남아 보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식당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줄을 서는 대박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 사장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제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해도 군말 없이 따랐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건물의 가장 든든한 세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 혼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임대업을 하신다면 세입자에게 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인심을 잃으면 돈도 같이 나가는 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200억 자산가가 알려주는 비법치고는 너무 싱겁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땅도 많고 건물도 많은, 소위 말해 재벌 소리 듣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느라 밥도 급하게 먹고 잠도 줄이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자마자 덜컥 중병이 찾아오더군요. 병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는데 그 많은 등기 권리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짠에는 부디 천천히 걷게나. 나는 너무 뛰다가 신발끈 묶을 시간도 없었네. 부동산 투자도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기를 당하기 쉽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 구경 가고, 따뜻한 집에서 웃으며 살기 위함 아닙니까? 돈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돈을 모시느라 내 몸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요, 자해입니다. 최고의 투자는 내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강남 빌딩 한 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별다른 거창한 기술은 없었지요. 기다릴 줄 알고, 길을 볼 줄 알고, 욕심보다 흐름을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부동산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까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긴 투자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그치려나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네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저 햇살처럼 따스한 벼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